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이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좀 많이 1% 넘게 이제 양쪽 시장이 다 깨졌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배당락일이기도 했고, 일반적으로는 배당락일일 경우에 이제 배당을 주고 그 배당 준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배당락을 설정을 하면 그 배당락으로 이제 형성된 가격이 많이 싸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오후 늦게 조금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포인트를 결국 지키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흐름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이유 중에 일단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전부터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아서 1,485원 터치하고 뭐 그럴 정도로 계속 속보가 나오고 그럴 정도로 오늘 환율이 일단 좀 깨지다가, 글쎄요, 지금 이제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1,460원대 7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많이 이제 높은 환율이 일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된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오늘 한덕수 총리 그 탄핵안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며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좀 비상식적인 흐름인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국민의 90%가 지금 이제 반대하고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저는 왜 나머지 10%는 찬성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계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또는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느냐와는 별개로 국민의 그 어떤 민주가 뭐죠? 민주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 나라의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국민에 의해서 이제 쓰여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국민들의 그 어떤 자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헌법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됐죠. 그거는 뭐 일부 그 뭐 대통령 포함해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일부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저질러질 뻔한, 사실은 저질렀는데, 야, 이거를 그 국민들이 이제 막아서면서 이 계엄을 실패로 돌려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비상 계엄이 발동이 되고 이제 무기 체계와 이제 군인들이 실제로 동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를 공격하고 이제 국회의 힘을 그 말살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동원이 된 걸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최근에 그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됐으면 계엄은 막았지만 나라를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법대로, 그죠? 법에 있는 법을 어긴 거는 계엄과 이제 대통령의 그 판단 미스인 거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그 잘못을 준엄하게 이제 심판하고 이제 옳은 행동이었느냐 아니면 안 좋은 행동이었느냐, 이게 내란 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오늘 헌재에서 그 심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어쨌든 국회에는 우리가 이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으면 삼권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삼권 분립은 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국회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 힘을 무력화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금 이 정부의 행동을 막는다? 이거 되게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이게 상당히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지금 정부의 그 어떤 이제 탄핵 여부,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다음에 정부의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이제 판단 이후가 될 텐데, 지금 그거를 대통령의 권한을 휘두르라고 한덕수 총리한테 그 힘을 맡긴 게 아닌데, 빨리 이 정리를 하고 이제 국가의 어떤 그 뭐 외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공석일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할 수 있게 한 거지. 사실은 총리도 이 뭐죠? 그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지금 정부 여당의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비상계엄을 막아선 이제 국민들의 어떤 뜻과 반하는 그런 상황이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만 이 대통령의 잘못을 따져 물을 수가 이게 대통령의 잘못이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심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심리는 물론 6명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탄핵을 결정을 하는 그 상황을 이제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헌법재판관을 여야가 이제 3명을 추천을 하는 과정은 이미 다 합의가 다 된 거고, 실제로 추천이 돼서 인사청문회까지 열렸는데 총리가 막아선다?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고, 국가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막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게 그 대통령의 아주 그 잘못이 지금 내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국가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특히나 총리도 이상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을 국회를 억압하려고 했던 행동에 대한 건데, 이거를 우리 자신들의 그 권력을 지키겠다고 그거를 눈 감고 있다는 거는 이상한 거죠. 어쨌든 제가 이제 누구 편을 들고 편을 안 들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올해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기부했다니까요. 저도 이제 어떤 때는 뭐 지금 여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금의 야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려고, 보고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이 사건만큼은 지금 돌아가는 일이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왜 자꾸 원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주식시장에 아주 나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투자금이 지금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조 단위로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정상화하고, 빨리 그 국가 권력 체계가 이제 우리 그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게끔 빨리 발동이 돼야지, 지금 같은 이런 진짜 너무나 치졸하고 그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더 큰 혼란과 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막 환율이 1,480원대를 찍고, 여기에는 지금 현 정부와 뭐 총리도 그렇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아야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빨리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도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보면서, 진짜 이 정부는 이 역대 최악의, 진짜 정말 이 일도 똑바로 못하고 방향도
못 잡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진짜 그러니까 멍청하다기보다 나 혼자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그 똑똑한 두뇌를 활용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또 길게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가 또 이렇게 휘둘리고 환율이 뭐 들썩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다음 달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는 상황에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주식시장이 잘 갈 수 있겠어요. 지금 너무 속상하고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과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결국 51대 49 아니면 52대 48일 거예요. 중간에 있는 한 5%, 10% 정도 되는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지지하느냐 저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8대 2로 완전히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 이 달라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나락으로 지금 빠뜨리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현명하게 빨리 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어차피 이 영상은 뭐 투자자들만 보시는 거니까요. 투자자들 좀 속상해도 투표 잘못한 죄 우리 그 유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책임을 같이 나눈다는 생각을 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15종목이 올랐습니다. 808종목 빠졌고요. 1.02% 하락했고 코스피 100 0.61% 하락. 지금 그나마 좀 빠진 종목 수에 비해서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래도 좀 버텨준 것 같고요. 코스닥은 347종목이 올랐고 1287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43%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도 1.12.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뭐 그렇다고 증시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는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를 주도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양시장 모두에서 크게 팔았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 0.3%대, S&P 500도 0.2%대, 대략 0.3% 안팎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 지금은 1469원, 70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오늘 장중에 1485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유가는 0.68% 빠져서 69달러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 초반에 원화 약세 폭이 확대되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2,40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개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였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시총 1, 2, 3위가 조금 올라서 다행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이었습니다. 반면에 고려아연이 16% 가까이 하락했고 HD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가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HLB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6,000원 딱 정확히 바닥 66,000원 찍고 그대로 반등을 해서 6.5%대 상승이 나왔고요. 클래시스가 강보합이었습니다. 알테오제는 장중에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동시호가에서 빠지면서 결국은 500원 하락한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이 세 종목이 4%대 하락했습니다. 자,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의료정밀기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DI가 14%대, KC텍이 3%대 올랐고요. 금속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고려아연이 15%대, 한국철강이 12% 빠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가 제일 좋았지만 양지사가 13% 정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의료정밀기기가 가장 나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정밀기기 잠깐 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15%대 급등 나왔고요. 아이빔 테크놀로지 12%대, 코셈 7%대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오늘 잠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락문화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하한가, 또 그 위즈윅 스튜디오도 25%대, 덱스터도 24%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게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징어 게임 때문에 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는데 그렇게 좋은 그 평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일단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파미셀과 일동홀딩스가 3%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일성 IS와 현대약품이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젠퀴릭스가 상한가, HLB가 6%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MFC가 14%대, 오상헬스케어 12%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리노공업, 에코프로, HPSP,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KC텍, SK이노베이션, 신영증권, 포스코스틸리온, 신성 ENG 순이었고, 코스닥은 샘CNS, 리노공업, 넥스틴, AP시스템, HPSP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거, 오늘 거래 마지막 날 아닙니다. 24년의 이제 마지막 날은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은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31일과 1월 1일 이틀 휴장합니다. 그리고 1월 2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시에 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 아니다. 12월 30일 날 하루 더 개장하고요. 31일과 1월 1일 이틀 빠집니다. 이틀 동안 개장 안 합니다. 폐장합니다. 그리고 1월 2일에 10시에 개장합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같이 묶을 건데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한양행과 오리엔탈 전공, 이렇게 신청해 주신 종목 두 종목을 추가해서 총 4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최근에 엄청 그 주가 흐름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저와 이 몇몇 채 그 회원님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8,900원, 8,900원 정도의 지금 그 평단가가 맞춰져 있습니다. 최저가 부근에서 거의 호가, 거의 같은 호가였나 하나 위에선가 매수를 시작했는데 오르면서 조금씩 더 매수를 해가지고 8,900원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900원 정도에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아주 뭐 행복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수익률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아까 장중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흐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많이 되고, 제가 오늘 사실은 신규 매수를 좀, 원래 이제 배당 나길 날 신규 매수를 해서 이제 단기로 가져가기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게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환율도 아마 1,500원 터치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라면,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 좋은 종목들 매수를 또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매수를 안 했고요. 어쨌든 기관이 지금 3거래일 연속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신이 갑자기 빡 들어왔습니다. 이제 펀드 자금을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몰리면 그게 이제 기관에서 투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890만 주 정도 터졌고 14,000원 다시 돌파를 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뭐 14,000원 처음으로 돌파했죠. 그저께 터치를 했었지만 그래서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은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한 거고요. 예전에 10,000원 정도의 매수해서 20,000원대 딱 들어가서 매도했던 9천 몇백 원인가 매수해서 2만 원대에 매도했던 120% 정도의 수익을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110 몇 퍼센트가 그런데 그리고는 한참 동안 관심만 갖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매수를 해서 다시 끌고 가는 건데 저는 2만 원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또 조정이 나왔다가 또 눌렸다가 가고 이렇기 때문에 2만 원 갈 거라고 보지만 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자, 지금 아직 그 시간회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회를 첫 번째 시간회 호가 보고 그냥 바로 캡처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시간회가 좀 진행이 됐는데 뭐 왔다 갔다 하네요. 뭐 지금도 1.7%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14,200, 30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 14,500원 정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 30일 날 마지막 거래일 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봉 보면 자, 지금 이제 매물대 지금 딱 속해 있는 매물대의 상단이 14,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270원, 290원 이런 자리들이 매물대 상단 부분을 놓고 하는 거예요. 시간외에서. 이걸 딱 뚫으면 저 위에 있는 18,500원까지 매물대가 되게 약해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저항 라인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8,5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다음 주 30일 날 나올 거고 그렇다면 새해 들어서 랠리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아래쪽에 13,000원 정도 지금 매물대 바닥 여기는 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3,0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시간외가 14,300원을 돌파하면 다음 주 30일 날 14,300원 위쪽에 자리하게 될 거고 새로운 매물대가 14,300원 정도에 자리하면서 저점 지지선을 14,300원에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14,300원 정도를 바닥 지지선으로 해서 약간의 횡보한 후에 18,500원까지 랠리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하락할 경우에 13,000원 지지 반드시 확인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면 됩니다. 홀딩하면 되고요. 추가로 만약에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 하시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매수를 했을 때 18,000원까지 30% 정도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단숨에 랠리를 치고 갈지 조금 시간이 걸릴지 그거는 흐름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이달 초에 있었던 8,000 몇백 원대 이렇게 흘러 내려왔던 그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하락한다. 그러면 13,000원 부근에서 매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오징어 게임 2 아직 저 못 봤는데 어제 공개가 됐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 뭐 연말 연시 이용해서 이제 볼 생각인데요.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냥 줄 하한가로 갔습니다. 자, 이유가 이겁니다. 기사를 하나 보면요. 완전 실망스럽다. 전 세계 공개 오징어 게임 2 혹평 쏟아낸 외신들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뉴욕타임스 그다음에 할리우드 리포터 또 USA 투데이 이런 그 신문 언론들이 혹평을 좀 쏟아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호불호가 좀 갈리는 모양이에요. 뭐 연기를 잘 못한다 출연한 배우들이 뭐 연기를 잘 못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재밌다 뭐 세련된 감각이라는 뭐 그런 표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할 때는 첫 번째는 그 넷플릭스에 공개될 이 오징어 게임 2 공개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물량들이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빠지는 것에 더해서 혹평이 나왔기 때문에 하한가가 나온 거고요. 추가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어떤 회사일까요?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배급하고 뭐 커머스 콘텐츠 IP 기반에서 커머스 제품 개발하고 뭐 등등 모바일 광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했던 그 이정재 씨, 배우 이정재 씨, 지금 오징어 게임 2 주연 배우잖아요. 그 주연 배우가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아니죠. 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올해 3월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 대주주 뭐 임원들 보면은 이태성이라는 분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위즈윅 스튜디오의 전략 기획실장인데 이분이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정재, 정우성 이 두 분이 아티스트 그 유나이티드의 지금 대주주면서 아티스트 컴퍼니 이사를 맡고 있고, 이정재 씨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주식이 313만 9,717주, 정우성 씨가 62만 7,943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원이 5명 있더라고요. 밑에 이제 이 캡처하는 데서는 빠졌지만 밑에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대주주 그 대표 이사와 뭐 대주주를 사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내외 이사를. 자,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어떨까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분을 취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181만 몇천 주, 그다음에 이정재 씨가 50만 3,524주 이런 식으로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투자금을 내고 이 어떤 그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이태성 대표이사가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이제 기타 비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같은 그 어떤 라인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위즈윅 스튜디오부터 해서 또 레몽레이부터 다 얽혀 있습니다. 이 관련된 회사들이.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만 주 넘게 팔면서 하한가가 나왔고요. 사실 어제 1970원이 올라갔다가 그 사이에 이제 혹평을 맞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하한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3,000원까지 일단 빠졌고요. 자, 일봉 보면 저 왼쪽에 보시면 작년 12월에 상한가가 8일 연속인가 뭐 7일 연속인가 상한가가 나와서 2,700원 하던 주가가 29,000원, 거의 3만 원까지 2주일 만에 10배 올랐습니다. 11배 올랐습니다. 11배. 그때 1000몇 퍼센트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이게 이제 조정이 쭉 길게 나오다가 이번에 481선을 12월 초에 481선 10,000원을 찍고 반등을 해서 21,000원대까지 2주, 3주 만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오징어 게임 2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거고요. 이게 이제 오늘 하한가가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자, 지금 매물대 선 2개를 그어놨는데 위쪽에 12,900, 뭐 대충 13,000원 정도 지금 자리, 그 다음에 아래쪽에 1,800원 정도 드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면 11,000원대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1,840원 정도. 그러면 아래쪽에서 481선이 올라오고 있죠. 이거 만나는 이 자리, 지금 매물대와 만나는 자리가 1,800원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1,8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빠지고 어떤 모양으로 빠지고 어떤 강도로 빠지고 어디에서 바닥을 잡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최근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회원님 한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3일 연속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23일 날 7,800원 급등이 나왔었지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빠지는데 사실 오늘 기관이 좀 팔아서 그렇지 외국인은 조금 샀어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한양행도 시간을 좀 볼까요? 아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장중에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 볼 필요가 없죠. 유한양행은 지금 시간에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네요. 400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은 100원 빠지는 걸로 보고 계신데 400원 빠지고 있고요. 자, 일봉 보면은 바닥 매물대에 바닥이 쫙 길게 11만 1,000원 정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뭐 11만 원 약간 더 빠진다고 해도 11만 원 정도는 바닥을 지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대가 길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 자리까지 빠지면 반발 매수 들어오는 그런 그 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의 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유한양행은 11만 원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1만 원 정도에서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자, 네 번째 종목 오리엔탈 전공. 이 종목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냐고 이제 어떤 종목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제품별 매출 현황 보면 구조물, 데크하우스 외 해놓고 이게 61% 비중을 차지합니다. 2년 전에만 해도 이게 46%로 오히려 기계품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매출 비중이 역전됐어요. 그래서 61%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데크하우스가 뭘까요? 위에 보시면 구조물, 데크하우스, 선박 내 선원의 거주 시설로서 선상 거주를 위한 각종 설비 및 운항 장비 등이 설치되는 대형 철 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오리엔탈 전공은 배에 관련된 그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구나. 선박 관련된.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들의 랠리, 그 조선주들의 상승세 속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4,800원, 4,500원, 4,200원 이렇게 가다가 5,450원까지 갔다가 약간 조정이 나온 상태. 일단 외국인이 한 23만 주 정도 세게 매도를 오늘 했습니다. 자, 시간에는 지금 보합인데 지금은 1.5% 하락하고 있네요. 지금은 오리엔탈 전공 시간에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11월 초에 481선 기가 막힌 자리가 있었네요. 3,200원 정도의 481선 바닥 탁 터치하고 곧바로 반등이 나와서 6,1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쭉 빠지다가 61선 부근 4,100원 정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5,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오늘 찍고 5,800원 정도 찍고 장대 음봉을 맞은 상태. 근데 상승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서 추가로 좀 더 밀린다면 어디까지 밀릴까? 선을 그어놨죠.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매물대 바닥 5,150원짜리. 저는 이 오리엔탈 전공은 5,150원 정도가 바닥이다 이렇게 봅니다. 5,150원보다 조금 더 밀리더라도 5,000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5,0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밑에 1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11선이 뭐 5,1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선 정도 자리가 그 오리엔탈 전공에는 찐 바닥이 아닐까 싶고 지금 잠깐 보면은 11선이 5,110원이네요. 예, 5,100원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조선주들 흐름에 따라서 같이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가 다우가 10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고 S&P 500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70포인트 넘게 빠지고 있는데 자, 지금 미국 선물 지수 볼까요? 다우가 마이너스 96, S&P 500이 마이너스 16, 나스닥이 마이너스 71. 그러면 약간 낙폭을 줄이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그 탄핵이 미국 언론에 지금 속보로 탁 떴네요. 지금 방금 팍 올라왔습니다. 지금 총리 잠깐만요. 제가 지금 탄핵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개표가 됐나요? 지금 탄핵 가결됐네요. 예, 한덕수 탄핵 가결됐네요. 지금 외교 경제 위기 막은 건 정부 아닌 뭐 국민. 예,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이거 녹음하다가 이 외국 선물 지수 보려고 미국 선물 지수 보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에 영문 기사가 탁 떴네요. 아시아 퍼시픽 뉴스 해가지고 CNBC에 떠 있네요. 예. 이거 좀 외신도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정치적인 혼란이 뭐 깊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또 지나간 거기 때문에 혼란이 이어진다기보다는 하나가 일단 지나갔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고 절차가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증시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혼란한 상황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 그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총리의 결정이 왜 이게 별로냐면 진전을 해야 되는데 진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혼란을 유지하거나 혼란을 더 키우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이 지금 그 그냥 일상적인 시기에서의 권한 대행이 아니라 비상계엄과 뭐 내란과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상황과 또 본인도 그 국무회의에 같이 있었던 그 내란의 동조자로 지금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너무나 이상한 결정을 과한 그 여당의 의견을 아주 그 많이 반영한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하면서 시간을 끌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뭔가가 이 자꾸 바꾸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제도도 그리고 이 탄핵 절차도 빨리 진행된다는 이미지를 시장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상황이 정치 불확실성 상황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길게 가져갈 것처럼 해버리니까 증시가 못 견디고 계속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는 추락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결정들을 하시고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마지막 이제 거래일 하루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루 정도 더 뭐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새해에는 어쨌든 이런 그 현실이 다 개선될 거라는 것, 해결될 거니까요, 언젠가는. 그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후에 이 증시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연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